네, 집하고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원입니다. 오늘은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덩달아서 우리나라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동일한 기준금리였을 때보다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높게 올라가 있는 네네, 상황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 사실 금리 인상이 집값 인상으로 즉각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물론 주택 가격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지만 그거 네. 외에 뭐 공급이라던가 정책 같은 다양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금리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네. 지금 중위 가격이나 평균 가격 자체가 예전보다 거의 2배, 3배 높은 가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일한 대출을 이제 동일한 LTV 안에서 대출을 받는다 해도 네. 금액 자체가 너무 커져서 감당할 이자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거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심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꺾인 상황이긴 네네. 해서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이제 매입을 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심리적으로 같습니다. 위축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사실 연끌해서 이렇게 대출 받았던 분들이 뭐 급여의 대부분을 7, 80%를 이렇게 대출 이자 갚는 데 쓰고 해서 뭐 무리를 빚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무조건 금리를 미국이 올린다고 따라 올리기보다는 이런 대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리 인상 등과 맞물려서 전세 월세야 가속화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 뭐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전세 월세화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죠. 네네, 지금 맞습니다. 상반기 임대차 거래된 내용 중에서 51%가 넘는 비중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이례적인 네네. 정말 이런 기록을 지금 남기기도 네네. 했는데요. 전세 월세 문제는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월 이후부터는 그 새로 신규 임차를 하면서 좀 수요자가 많은 지역들은 전세값이 좀 지금 높은 가격에 맞춰질 네네네.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임차인들은 금리 때문에 뭐 대출에 대한 전세자금 네. 대출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또 네네. 임대인들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갈 임차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로 하여금 당연한 그런 그 합리적인 선택일 네. 것 같고요. 네네. 이런 거는 이제 금리 인상기가 지금 당분간 지속이 될 텐데 네네. 그 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어서 네네. 이렇게 월세가 전환되는 지역을 보면은 대부분 수요자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들 네. 그리고 특히나 그 직장인들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 네네네. 많이 있는 도심권에서 더 많은 전환율을 보이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월세 부담이 갈수록 뭐 사람이 제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의식주인데 월세 부담이 저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법 개정 이전에 뭐 시행령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부담이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더불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5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임대차 3법 따른 전세 대란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 3법 인센티브 도입 얘기도 있는데 실제 규제 혁신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실거래 가격 지수 이번에 발표된 그 지표는 3월의 지표긴 합니다. 네네. 일단 실거래 그 매매가 지수는 네. 실제 거래된 그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5월 되면서부터는 이제 양도세 유예 때문에 그 절세 매물들 좀 금매 위주로 거래는 될 가능성도 있어서 네. 올해 안에는 이 실거래 매매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올랐다를 좀 반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하반기에 전세 시장 불안과 맞물려서 시장이 계속해서 거래가 좀 안 되고 좀 네네.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속되잖아요. 네네. 되게 단기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임대차 3법도 지금 사실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되려면 그렇죠. 적어도 2년 이후에나 뭐 네, 가능한 네. 일일 수 네,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 제도를 그 사전에 도입을 한다 해도 크게 도움이 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이후에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일부 개정과 특히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네네. 좀 부활시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저도 공감하는데 뭐 아파트 사실은 저는 실거래 지수는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저기 그 김포에 부동산에 들려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이제 거래 절벽인데 매물은 나와 있지만 사겠다는 무리가 없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소위 말해서 급매로 뭐 2, 3천을 더 낮춰서 내놔도 뭐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서울 아파트 이야기 같고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당장에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좀 거래가 안 되는 게 이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1주택이 있어도 사실은 저도 뭐 지금 김포에 살고 있는데요. 공항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사실은 조금 집을 한번 옮겨 봐야 되나? 조금 소음 없는 지역으로 가봐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있거든요. 꼭 이게 사실은 전 정권에서는 다주택자를 그냥 투기권으로 본다든지 사정이 있어서 뭐 다주택도 있고 실제로 저는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전문꾼으로 매집을 해서 집을 뭐 수십 채를 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만 당연히 자기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넓은 평수로 가고 싶고 이건 당연한 그런 뭐 욕구 같은데요. 실제로 뭐 이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들이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고민이 많은 시기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좋은 투자 케이스가 있으면 좀 뭐 찍어서 풀어서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파는 사람도 뭐 사는 사람도 네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맞습니다. 시기인데요. 최근에 일단 다주택자들은 어쨌든 5월에 나오는 그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네네. 분들이 좀 계세요. 네네. 그 양도세 중과 유예가 그 5채 중에 예를 들어 한 채 팔 때만 중과 유예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네. 4채를 팔아도 다 중과 유예를 해주고 마지막 한 채도 9억 원까지는 비과세로 매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네네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이 지금 완화 대책이 나온 이걸 기회로 삼아서 뭐 팔거나 아니면 네네. 본인의 이렇게 지인들이나 뭐 가족들에게 매매 형식으로 계약을 해서 처분을 다 한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집중하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네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비과세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거를 활용하려고 하시긴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좀 지켜보시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저는 빠르게 좀 급하게 집을 매입하는 시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양도세 중과유예가 1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서는 꾸준히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작년까지는 아무리 비싸도 일단 상황이 되는 집을 네네. 샀다면 네네. 이제 올해부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의 이제 자금 흐름을 보고 뭐 DSR 부분도 좀 추가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네네. 있으니 네. 금융에 대한 좀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금매 위주로 좀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1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DSR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봐가면서 천천히 투자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하나 네네. 더불어서 이제 청약 시장도 마찬가지로 네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잖아요. 네네. 근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모든 거의 대부분의 청약한 단지들이 다 굉장한 경쟁률로 이제 완판이 됐었는데 네네. 올해는 좀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청약도 이제 본인이 거주할 집이니까 뭐 네네. 상황이 되시는 거 좀 살펴보고 특히 네. 미분양 나거나 이런 지역들 네네. 좀
좀 유심히 보셔서 매입을 하시는 것도 네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수도권에 미분양이 지금 있나요? 미분양이 있기는 한데요. 네네. 지금 서울 특히 경기도 위주로는 미분양이 꽤 많이 적재가 그렇군요. 되고 있고요. 네네. 서울은 3월에 이제 처음 좀 미분양이 많이 증가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사실 제가 청약은 별로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미분양 주택도 많다고 하니 무주택자나 청년층은 또 이런 부분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그 원희룡 장관이 추구하는 바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민주당 정권에서 폭등한 집값을 좀 안정시키고 또 나머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또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많은 것들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이 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수요 공급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집이 쏟아져 나오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는 없듯이 어떠한 형태로든 집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그것도 계획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고 뭐 늦게 예를 들어서 투기가 걱정되는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도 또 집을 마련하기 쉽게 이 공유부지라든지 아까 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지하철 역사라든지 주변 이런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청년들이 이렇게 뭐 내 집 마련의 꿈을 원하고 있지만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지하철 역사의 주변이라든지 너무 또 환경이 안 좋은 데만 궁금하면 불만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앞서 이 골프장 부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군부대 이전 이런 게 지방에는 많지만 수도권에 이런 부분이 적기는 합니다. 이런 공공부지를 잘 활용한다든지 좀 속도를 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집하고 TV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